얼마의 돈이 있으면 은퇴해서 생활하는데 무리가 없을까요? 10억 원의 현금이 있고 매달 300만 원씩 쓴다면 몇 년 동안 생활이 가능할까요? 최근 한국경제인협회가 발표한 중장년 구직활동 상태를 조사했는데 그 결과 응답자들은 평균 68.9세까지 경제활동을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하지만 평균 퇴직 연령은 50.5세로 나타났습니다. 희망 연령과 실제 퇴직 연령의 차이가 거의 19년이나 나서 심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100세 시대라고 하는 요즘은 100세까지 단순히 계산을 해서 퇴직해서 50년, 정말 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재정적인 은퇴 계획을 세우셨나요? 한 달에 300만 원을 쓴다면 10억을 가지고 몇 년을 생활할 수 있을까 단순히 나눠보니까 333개월, 27년하고 약 8개월의 기간이에요. 그러면 50세 은퇴를 하면 10억을 다 쓰기까지가 77세인데 어떠세요? 충분하신가요? 27년 전에 짜장면 가격이 생각나시나요? 평균 2,500원이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서비스를 보시면 2023년은 7,000원이에요. 거의 2.8배가 올랐습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인데, 그렇게 본다면 지금의 300만 원의 가치는 10억 원을 다 쓰는 시점이 27년 후에는 100만 원 정도의 가치밖에 안 될지도 모릅니다. 1997년부터 지금까지의 평균 물가 상승률을 보자면 대략 3% 정도인데, 이를 토대로 제가 일일이 계산을 해봤어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300만 원 가치의 금액으로 생활한다면 20년 정도면 10억 원의 돈은 완전히 소진됩니다. 50세에 은퇴를 한다면 70세면 사라진다는 계산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10억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으로 원금을 잃지 않고 투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일반 예금은 어떤가요? 최근은 기준금리가 높아서 예금금리도 높다고 하는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자가 좋은 이 금융권을 확인해 보니까 월 이자를 받는 기준으로 4에서 4.12% 정도가 되네요. 여기 같은 경우 10억 원을 예금했을 때 받는 이자에서 세금을 제외하고 실수령액은 290만 원 정도인데, 우리가 생활비를 300만 원 정도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그냥 예금으로만 둔다면 매달 300만 원씩 쓰면 10만 원씩 원금이 줄어들고, 거기에다가 예금이자가 현재 4%에서 3% 정도로 떨어지게 된다면 세후 210만 원 정도의 이자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매달 90만 원 정도의 원금이 줄고, 원금이 줄어드니까 받는 이자와 원금도 복리로 줄어드니까 아까 계산한 20년보다는 더 길겠지만 역시 빠르게 소진될 거예요. 큰 틀에서 인플레이션과 비교해서 은행 이자의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을 확인해 보면 예금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 수 있어요. 아시다시피 제로금리에 가까웠던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은행에 예금하는 것은 가장 바보 같은 행동이라고 했는데 기억나시죠? 자, 그럼 10억 원의 현금을 가지고 50세에 은퇴를 해서 100세까지 매달 300만 원씩 쓴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다가 연평균 3%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다고 계산을 해볼게요. 보시면 21년째 10억 원을 다 씁니다. 50년 후까지 계산해 보니까 50년 후에는 1270만 원이 지금의 300만 원의 가치네요. 와, 4배가 훨씬 넘습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인 1974년도에는 300만 원의 4분의 1 금액이었을까요? 비교 대상을 당시 평균 급여로 살펴볼게요. 4분의 1이라면 약 75만 원인데, 이건 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의 표본 급여표입니다. 그때 보니까 건축 토목기사가 16만 원, 고등학교 교사가 9만 500원, 회사원이 13만 5천 원이었고 은행원이 11만 7천 원이네요. 300만 원 대비해서 거의 20에서 3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당시 국회의원은 87만 원으로 회사원에 비해서 6배에서 7배 정도 높은 거 빼고 20에서 30배 차이가 납니다. 이 시절을 지나서 최근 15년의 평균 임금을 보면 약 25%가 올라간 완만한 경향을 보여요. 그러니까 아까 계산했던 것과 같이 물가 상승률 3%를 감안해서 50년 후에 300만 원의 가치가 1270만 원인 약 4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는 가정은 전혀 무리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10억 원에서 약 32억 원이 더 필요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소한 3%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자산에 투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예금의 예시와 같이 세금을 제한 후의 금액과 금리의 변동성을 고려해서 실수령액이 3%의 수익률을 방어하지 못한다면 더 좋은 곳으로 우리의 돈을 흘려보내야 해요. 그런데 실수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수익에 대한 세금뿐 아니라 건보료의 증가나 종합소득세,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보유세까지 고려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원금을 완전히 지키면서 생활비를 쓰고자 한다면 연평균 최소 7%에서 8%의 수익을 꾸준히 내야 된다는 계산이에요. 실수령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영상 5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얼마를 투자해야 하는지에 대한 주제로 아주 자세하게 다뤘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그러한 투자 자산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챗 GTP에 한번 물어봤더니 주식, 부동산, 회사채나 채권, 투자형 보험 상품, 그리고 대출을 이용한 레버리지 투자라고 알려주네요. 금융자산으로는 월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이나 ETF 상품 등이 있는데 잘 선별을 해서 투자하면 아주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동산 자산 채널이니까 부동산 투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히 살펴볼게요. 이 건물 부동산은 실제 투자금 6억 2천만 원에서 10억 원 사이의 투자로 밸류업을 한 사례인데, 서울 지역으로 단독주택을 10억 2천만 원에 구입을 해서 대략 3억 3천만 원의 공사비로 합 13억 5천만 원 정도의 사업비로 투자한 사례입니다. 주택을 근생으로 용도 변경을 해서 24억 원에 매각을 해서 세전 10억 5천만 원의 차익을 남겼어요. 매매가 수익률은 77.7%에 달합니다. 물론 매각 사례와 디벨롭의 규모를 보고 사업비는 제가 유추해 본 것이라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최근 부동산 폭등 시기에 나타난 시세 차익의 거래 내용이라서 우리의 목표를 위해서 그냥 그러한 폭등이 없어서 팔지 못하고 월세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건축물 재정을 살펴보면 지하에서 4층까지 대략의 연면적은 67평이고 이 동네 임대 시세가 평균 평당 10만 원에서 13만 5천 원쯤 되는데 2, 3, 4층은 그보다 조금 싸다면 평균 9만 5천 원 정도로 보고 월세는 보수적으로 잡아도 650만 원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투자금을 6억 2천만 원에서 10억 원으로 봤는데 10억 원을 투자해서 3억 3천만 원을 빌렸다면 3억 3천만 원의 5%의 월이자 약 140만 원을 빼면 월세는 510만 원입니다. 510만 원은 10억 원의 약 6.12%의 수익률이에요. 아까 연평균 7%에서 8% 정도의 수익률을 유지한다면 원금을 지키고 100세까지 300만 원 가치에 해당하는 생활비를 쓸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근사치에 온 느낌입니다. 이 부동산은 아마도 자산 자체의 가격도 연 3% 이상은 훌쩍 넘게 상승할 것이라고 보여져요. 다음은 월세를 많이 받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17가구가 있는 지방의 원룸형 다가구 주택이에요. 이 동네의 비슷한 수준의 월세 시세의 평균은 관리비까지 42만 원 정도이고 경비를 빼면 월 660만 원의 수익이 납니다. 거의 8%의 수익률이에요. 아까 디벨롭한 사례보다 수익률이 더 높지만 가구 수가 많고 노후도가 있어서 손이 많이 가고 자산 자체의 시세가 잘 오르지 못하는 지방 지역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떨어질 확률은 거의 없으니까 물가 상승률을 훨씬 뛰어넘는 월세 수익을 보다가 원할 때 매각도 할 수 있어요. 큰 틀에서 고배당을 받는 금융자산 투자도 공부를 많이 해야 하고 수익률이 높은 부동산 투자도 밸류업에 대한 지식과 관련 법, 그리고 공실이 나지 않는 부동산 투자에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어요. 하지만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10억이라는 돈도 인플레이션만큼 매년 녹아내리기 때문에 투자는 꼭 해야 합니다. 구독자님들은 꾸준히 공부하셔서 최소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좋은 자산에 투자하시길 바라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것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속해서 좋은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